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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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하이. 이거 보이세요? 이게 무슨 곰인지. 와. 서울대 곰입니다, 여러분. 서울대 곰. 와, 있어. 하이. 서울대 이게 약간 졸업할 때 나름의 그 마스코트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마스코트가 있어서 너도 한마디 할래? 저희 학교는 이 그 졸업할 때 항상 곰을 아닌가? 졸업할 때 원래 곰 인형을 선물로 하나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 학교는 이 곰을 이렇게 곰 인형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짜로 준다는 게 아니고 서로 약간 축하할 때 그래서 꼭 곰 인형 하나랑 이렇게 뭐야 막 꽃은 언제나 이렇게 축하의 의미로 주잖아요. 꽃 하나랑 이렇게 들고서 사진 찍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 자리에서도 이제 소개해드릴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수업 듣는 친구들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저는 제 친구들이 현수막을 만들어줘가지고 현수막 들고 다녔거든요. 곰이 아니고. 근데 현수막이 훨씬 더 임팩트 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진짜 거짓말하게 다 쳐다보더라고요. 하지만 오늘은 저조차도 이제 잘 보지 못했던 그 곰도 심지어 졸업곰이면 약간 하얀색 눈꽃 같은 곰인데 얘는 약간 브라운 계열의 이런 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빌렸습니다. 자, 이 9강 3점 단원으로 얘기하면 외계행성계 탐사인데 외계행성계 탐사가 제가 그 수업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심플하게 설명드렸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좀 두 가지로 설명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들도 좀 있다 인정합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이 어디까지고 그래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제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좀 더 추가된 부분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은 받아들여야 되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정말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정말 혼자만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풀어보시면 알 텐데 자료 해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이론이나 몇 가지의 개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9강 3점 1번 총 8문제밖에 안 풀 건데요. 이 영상의 러닝타임이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좀 더 여유롭게 시간을 잡고 찍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은 공통질량 중심을 회전하는 중심별과 행성의 위치 그리고 관측자 PQ. 관측자는 여기서 보고 저는 관측자가 있으면 항상 이렇게 눈을 그려요. 직관적으로 좀 보기 쉽게 눈을 그려서 내가 여기서 보고 있어. 이 P고 또 Q는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어. 이렇게 있는 거죠. 현재 행정 근점에 위치하고 공전 중인 T다. 제가 그 수업 시간에는 그냥 원궤도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타원 궤도를 도는 게 훨씬 많죠. 우리 지구도 당장 우리 지구만 놓고 봐도 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도 보면 약간 찌그러져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으나 어려운 거 하나 없습니다. 얘가 지금 공전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얘도 손잡고 이렇게 돌기 때문에 중심별도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시계로 도는데 포인트는 이거죠. 얘가 도는 주기는 어떻다? 일정하다. 얘가 여기로 가면은 얘도 여기 정반대편으로 손잡고 오고 얘가 이렇게 돌면은 얘도 정반대편으로 가서 이렇게 손잡고 돌기 때문에 결국에 한 바퀴를 도는 공전주기 T는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시선속도법으로 할 때 보고 있는 자료는 행성이에요, 별이에요? 계속 강조드렸지만 이 별을 보고 있습니다. 이 별을 통해서 결국에는 시선속도를 해서 얘의 공전 속도를 찾아낼 수 있는데 이 공전 속도를 V라고 하면은 바깥을 돌고 있는 행성의 공전 속도는 V보다 최소한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왜냐면은 얘는 같은 주기 동안 큰 궤도를 돌아줘야 되고 얘는 작은 궤도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공전 속도는 얘가 더 크다. 가보도록 하죠. 현재 위치에서 중심별의 시선속도 절대값은 Q에서 크냐? 지금 Q 같은 경우는 Q에서 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중심별이 비껴치기라고 있기 때문에 접근도 아니고 후퇴도 아니라서 시선속도 0일 겁니다. 근데 P에서 보면은 최고의 시선속도를 우리한테 접근하고 있죠. 그러니까 청색편이 시선속도 마이너스 최대 속도니까 공전속도가 그대로 시선속도에 담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P에서 오히려 큽니다. P에서 관측할 때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 상황 끝났어. 천천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친구에서 볼 때 중심별 방향과 행성상을 이루는 각은 현재보다 2t 후에 2분의 t 후에 최후 이게 되느냐? 제가 지금 아침이라서 말이 좀 꼬이는데 자, 저게 뭐냐면 여기서 내가 보고 있는데 현재는 내가 바라봤을 때 이 친구랑 이 친구 사이가 요만큼 떨어져 있어서 하늘에서 요만큼의 각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얘 행성이 정반대로 가고 왜냐면 2분의 t 후니까 한 바퀴 도는 게 t니까 2분의 t면 딱 절반 돌았겠죠. 그리고 얘도 절반 돌면은 이렇게 돌아야죠. 반대로 갔겠죠. 2분의 t.
이렇게 됐을 때는 얘네들 사이 하늘상에서 거리가 요만큼이나 벌어진 채로 보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 벌어진 각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2분의 t 후에 최대가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들이면은 관심 있지 않더라도 요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은데, 각거리라는 개념을 쓴다라는 거. 각거리. 밤하늘에 있는 천체, 저 밤하늘의 별 보면은 별들까지의 거리가 다 똑같고, 그리고 걔네들이 그냥 밤하늘에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서가지고 봤을 때 실제로는 이 별이 같은 거리에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 별이 더 멀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 별들 사이의 거리 차이보다 이 별들로부터 우리 사이의 거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돼서 마치 밤하늘에 온 별들이 하나의 동일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하나의 구체에 박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천구, 하늘에 있는 커다란 별들이 박혀있는 구라는 표현을 쓰고요. 얘는 G2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포인트는, 중요한 거는 얘네들 사이 실제 거리를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관측자 입장에서는 떨어진 각도만 사실 인지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각도가 결국에는 이 별들 사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내포한다. 그래서 각거리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냥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 중심별과 행성방을 이루는 각, 이거를 사실은 풀어서 쓴 거지만 각거리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각거리는 사실은 2분의 t 후가 더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최대가 된다. Q에서 관측할 때 중심별 흡수선의 파장은 현대로부터 4분의 t 후가 4분의 3t보다 기냐. 자, 다시 현재 상황 다 지우고 여기서 봤을 때 Q에서 본 거죠. 이번에 중심별 수소흡수선 파장은 현재로부터 4분의 t 후, 4분의 t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쭉 돌아서 여기 와 있고 쭉 돌아서 여기 있죠.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행성이에요, 별이에요? 별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별 보고 있는 겁니다. 얘가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겠지. 그러니까 적색편이 시선속도 플러스 v만큼, 공전속도만큼 최대. 4분의 3t 같은 경우는 쫙 돌아서 행성은 여기, 쫙 돌아서 중심별은 여기니까 중심별이 오히려 우리한테 근접하고 있는, 그래서 마이너스 v, 청색편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분의 tu 같은 경우는 플러스 v의 적색편이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파장이 길어진 거죠. 적색편이 파장이 길어진 거니까 4분의 tu가 긴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만약 스펙트럼을 보고 있으면 수소흡수성의 파장에 그게 얼마인지 몰라. 외우고 있는 변태가 어딨어요. 근데 람다 제로라고 치면은 저 4분의 tu는 적색편이가 최대로 일어났다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델타 람다만큼, 여기 요만큼이 델타 람다죠. 그리고 람다 맥스겠죠. 최대값일 겁니다. 왜냐면 제일 빠르게 뒤로 가는, 그러니까 공전속도는 똑같은데 이 시선속도가 오롯이 담기고 있기 때문에, 이 공전속도가 시선속도에 오롯이 담기고 있기 때문에 람다 맥스로 돼가지고 이렇게, 또 얘는 또 반대로 람다 맥스만큼 치우쳐서 람다 제로 마이너스 델타 람다 맥스가 될 때는 오히려 이게 4분의 t 후일 때죠. 4분의 t 후일 때 여 위치에 있을 때 이 공전 속도가 오롯이 우리 시선으로 전부 들어올 때가 되는 거죠. 4번 됐고요. 자, 2번. 2번 문제 좋습니다. 2번 문제 아주 좋습니다. 오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저도 목 좀 축여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제가 또 아침에 내려온 모닝 커피. 서울대 곰이면 다이아니? 네. 가도록 하죠. 이게 저도 힘을 내야죠. 외계 행성에서 관측된 행성 기니의 중심별에 대한 밝기 변화. 그러니까 식현상이죠. 기니는 질량, 크기 질량 갖고 원궤도 공전. 그러니까 지금 되게 특이한 건데, 제가 개념화에서는 일단은 1차적으로 하나의 별과 하나의 행성만 나오는 원궤도를 상정한다 그랬는데 1번에서 이미 타원궤도 나왔고 2번에서 두 개의 행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개념적으로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잘못 가르쳐 드린 부분도 있지만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니의 특징은 행성인데 동일한 별을 돌고 있는 두 개의 행성인 거죠. 근데 이 별이, 그 행성이 다행히 크기랑 반지름, 그러니까 질량이 다 같은 거죠. 반지름과 질량. 한마디로 그러면은 반지름과 질량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밀도도 같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은 행성이 돌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원궤도 공전. 자, 한번 여러분이 개념 잘 잡고 있는지 봅시다. 이 벌어진 거리는 뭐라 그랬죠? 벌어진 시간. 이게 바로 식현상이 지속되는 시간이라고 했죠. 식현상, 지속 시간. 오케이. 또 얘네가 얼마나 떨어졌느냐, 이거는 밝기 감소량인데, 이 밝기 감소량 어떻게 구한다 했죠? 이거 외워주셔야 된다 했어요. 중심별의 반지름의 제곱분의 행성의 반지름 제곱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만 봤을 때 주기적으로 관측되고 있죠. 이 주기, 이 같은 식현상이 반복되는 주기를 우리가 식현상의
주기라고 하는데 사실 얘는 한 바퀴 도는 시간이랑 똑같으니까 그 전체의 공전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공전주기. 근데 지금 기억은 요만큼인 거에 비해서 니은은 훨씬 더 이 주기가 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식현상 주기, 즉 공전주기는 기억과 니은 중에 누가 더 길다? 식현상 주기. 아래다 한 번 더 써드릴게요. 즉 공전주기는 누가 더 길다? 그렇지. 기억보다 니은이 길다라는 거를 그냥 데이터 해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푸실 때 여러분이 요거 많이 봤었잖아요. 식현상 지속시간 지금 문제에서 봤을 때 데이터가 거의 고만고만해서 물어볼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얘는 확실하게 보이고 있죠. 왜냐면은 기억보다 니은이 훨씬 더 많이 감소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잘 보세요. 동일한 천체이기 때문에 중심별의 반지름의 제곱은 똑같을 거야. 근데 행성의 크기랑 질량이 같다 했잖아요. 크기가 같으니까 얘도 똑같을 거야.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억은 요만큼, 니은은 요만큼. 니은이 훨씬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은 상상을 해봐야 돼요. 뭐가 문제지? 왜 이게 잘못됐지? 이게 틀렸나? 아니지, 이게 틀렸으면 다른 문제들이 안 풀렸겠지. 그러니까 이 식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저런 상황이 어떻게 되면은 생길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중심별이 있고 거기에 별 기억이 이렇게 지나간다 쳐봐요. 기억이 지나가면서 이게 가리잖아요. 특정 면적을. 그때 이 가리는 면적을 구해줘야 되고 이게 그 비율로서 환원되기 때문에 이때 가려지는 면적이 중심별 반지름의 제곱분의 행성 반지름의 제곱이에요. 근데 만약에 니은이 이런 식으로 비껴쳐 간다 쳐봐요. 이런 식으로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행성 동일한 중심별이고 이러면 이 면적이 오롯이 얘를 전체 가리는데 소모되지 않죠. 무슨 말이냐? 지금 비껴치기를 하면은 이 아래 면적은 요 수식에서 계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이 식을 비껴치기 할 땐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디테일로 추가해줘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개념 때 배웠던 요 식은 전제 조건이 하나 붙는다는 거예요. 제가 필기노트에 추가해놨는데 지금은 단 행성 면적 전체가 별을 가릴 때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인 거죠. 아주 좋은 문제. 모든 조건이 똑같아. 중심별의 사이즈도 똑같고 가리는 행성 사이즈도 똑같은데 어떻게 하나는 많이 가리고 하나는 적게 가리느냐? 많이 가린 게 뭘까요? 오롯이 다 가리니 파란색. 적게 가린 게 뭔가요? 비껴치기한 빨간색. 그래서 니은이 바로 요 형광펜이 니은이 바로 요 오롯이 가린. 그래서 많이 떨어진, 최대로 떨어진. 그리고 기억이 바로 요 비껴치기에서 덜 떨어진.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면 니은의 공전궤도 면과 우리 시선 방향이 이루는 면이 각도가 0도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얘가 어쨌든 가리기만 하면 되니까 약간 틀어져서 조금 위를 가리든 아래를 가리든 어차피 가려질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들리는 분들만 들으세요. 사실은 니은이 덜 비껴치고 기억이 더 비껴져서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죠. 무슨 얘기냐? 지금 무슨 얘기? 이거 들리는 분들만 들으세요. 기억이 한 요 정도 비껴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니은이 더 많이 밝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니은은 한 요 정도 살짝만 비껴치기 하는 거야. 살짝만. 그러니까 더 많이 가려주잖아요. 그럼 더 많이 떨어질 수 있고. 기억이 더 비껴치기 해가지고 더 떨어질 수 있지.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자면 최소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이거죠. 그 시선 방향과 공전궤도면이 이루는 각을 그냥 세타라고 할게요. 세타가 최소한 기억보다 니은이 아니지. 최소한 기억이 더 큰 건 알 수 있는 거죠. 최소한 기억이 더 기울어져 있어서 더 많은 비껴치기를 한다라는 거. 니은은 좀 덜 기울어져서 이렇게 다 가리거나 아니면은 조금만 비껴치기 한다는 거. 그래서 최소한 얘가 더 많이 어긋나 있구나. 기억이. 그래서 더 많이 어긋나니까 덜 가려서 덜 떨어지는구나 정도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죠. 이해 안 되면 찬찬히 돌려보시면서 보세요. 중요합니다. 자, 가겠습니다. 행정의 공전주기는 니은이 2배보다 기냐. 이거 읽어주면 되죠. 니은 같은 경우는 대충 3일쯤에서 뭐 대충 읽어도 돼요. 13일쯤, 그러니까 한 10일, 11일 내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억은 요만큼, 대충 한 1일에서 한 6일 정도니까 한 5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랑 10, 11이니까 대충 2배보다 길다 정답.
시선 방해가 이거 나오잖아. 니은 선지.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정궤도를 이루는 각은 기역이 크다. 그치? 기역이 최소한 크다는 건 알 수 있다. 크다만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긋났는지. 그래서 니은이 막 몇 도인지 이런 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구와 중심의 사이의 거리는 이것도 아주 좋은 8일에서가 2일에서보다 가깝냐? 갑자기 뜬금없이 거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식현상에서 충분히 거리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이 최대로 다가왔다는 건 행성은 제일 많이 빠졌다는 거고, 별이 제일 멀리 갔다는 건 행성이 딱 가깝게 돌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 별 자료를 보고 있지만 별을 통해서 행성 사이의 거리 혹은 별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는데, 잘 봐요. 잘 봐. 이것도 아주 디귿 선지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8일에서와 2일에서를 비교하고 있는데, 자 8일 같은 경우는 여기죠. 2일 같은 경우 여기 1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은 딱 이렇게 잘라줘야죠. 2일이니까 잘라보시면 기역 입장에서는 식현상이 끝나고 좀 다음, 니은은 거의 식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즈음이니까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2일 때는 뭐라고요? 별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반시계로 공전한다고 쳐볼게요. 기역은 식현상이 다시 기역은 설명 잘해야 돼. 식현상이 끝나고 얼마 안 된 거죠. 그치? 식현상이 끝나고 이제 지나가서 막 행성 빠져나간, 그러니까 그냥 반시계로 돈다 가져갈게요. 이렇게 돌 때 기역이 식현상이 일으킬 수 있는 범위는 요 정도인데, 여기서 막 일으키고 막 빠져나가는 요 정도쯤에 있는 거죠. 기역은 인정하시죠? 요 바운더리 안에, 우리가 이렇게 아래에서 보고 있을 때 요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식현상이 일어날 텐데, 그게 아니고 한 요 정도로 살짝 빠져나가 주면은 기역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지. 됐어. 니은은 이제 막 니은 다 필요 없어. 지워. 니은은 이걸로 할게요. 니은 입장에서는 이제 식현상이 막 시작되려 그래. 막 머리통 들이밀고 있어. 그죠? 우리가 이렇게 아래서 봤을 때 요 바운더리 안에 이제 들어와야 얘를 가려줄 텐데,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이제 막 머리통을 들이밀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니은은 요 정도쯤에 있는 거죠. 인정? 그럼 봐봐요. 행성들이 우리 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 말은 별은 뒤쪽으로 빠져 있어야죠. 공통질량 중심 그림 보시면 기억나실 텐데, 얘네 손을 맞잡고 돌기 때문에 별이 앞쪽으로 온다는 건 행성이 뒤에 가 있다는 거고, 오히려 별이 뒤쪽으로 왔다는 건 행성이 앞으로 왔다는 거죠. 그치? 다시 행성 입장에서 보면은 행성이 앞에 왔다는 건 별이 뒤쪽에 있다는 거고, 행성이 뒤로 빠졌다는 건 별이 앞쪽에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행성이 이렇게 앞에 와서 별을 가려준다라는 건 지금 이 별 S는 제일 뒤쪽에 있다는 거예요. 제일 뒤쪽에, 뒤로 빠져 있다는 거지. 우리부터 거리가 상당히 멀다. 됐죠? 8일 보겠습니다. 8일 기가 막혀요. 8일 다죠. 이번엔 8일 볼 거야. 8일은요 어떤 일이냐면, 기역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딱 정확히 어디 있냐면 정확히 가운데. 니은 입장에서 봐도 거의 정확히 가운데. 무슨 말이냐? 식현상이 일어날 때는 우리랑 별 사이에 딱 그 앞에 있어서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가려줘야 되잖아요. 한 바퀴 도는 게 주기잖아요. 거기에 딱 절반, 기역도 절반, 식현상도 니은도 절반이라는 건 얘네들이 거의 정확히 딱 뒤로 갔다라는 거예요. 인정? 거의 정확히 뒤로 딱 2분의 t 주기니까, 그러면은 행성이 제일 뒤로 빠졌을 시기일 거기 때문에 별은 오히려 우리한테 굉장히 앞으로 와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역은 쫙 뒤로 빠져나가서 뒤쪽에 있고, 니은도 쫙 뒤로 빠져나가서 뒤쪽에 있기 때문에 별은 오히려 앞쪽에 배치된, 이게 공통질량 중심의 의미죠. 굉장히 앞쪽에 배치된.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거리가 가까운 상황이다. 기가 막힙니다. 8일에서 가깝다 정답.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기역 궤도를 안쪽에 그렸죠. 니은 궤도보다. 기역 궤도를 니은 궤도보다 안쪽에 그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식현상 반복 주기가 누가 어떻다 그랬죠? 식현상 주기, 즉 공전 주기죠. 공전 주기는 누가 더 짧죠? 기역과 니은 중에 기역이 짧습니다. 그쵸? 기역은 짧고 니은은 길고, 그래서 니은이 기역이 2배보다 길잖아. 그죠? 이게 내포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케플러 회전 때 배웠는데 행성 천체들은 케플러 회전을 합니다. 중심에 많은 질량들이 뭉쳐 있어서 이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면은 공전 속도가 점점 줍니다. 얘는 빠르게 돌고 얘는 느리게 돌고, 안쪽 궤도를 도는 친구는 덜 돌아도 되는데 속도가 빠르기도 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주기가 짧을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시죠? 주기를 그냥 P라고 하는데
여기선 t라고 했으니까 t로 하겠습니다. t라고. 멀리 있는 친구는 먼 궤도를 돌아야 되는데 속도도 좁아.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길 수밖에 없습니다. 얘를 수식적으로 나타내는 게 케플러 제3법칙인데 들리는 분들만 들으세요. 멀리 있는 친구는 느리게 돌 수밖에 없어서 공전주기가 길어진다. 그걸 식으로 표현한 건데 공전주기 p제곱은 공전궤도 장반경 a의 세제곱에 정확하게 비례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케플러 회전을 생각하면 돼. 케플러 회전은 이 케플러 법칙에서 따온 거예요. 가까이 있는 친구는 빠르게 돌고 멀리 있는 친구는 느리게 돈다. 이거 은하의 회전속도 곡선 강체회전 케플러 회전할 때 설명했어요. 거기에 하나만 더 얹어보면은 안쪽에 도는 녀석은 좁은 궤도를 빠르게 도니까 공전주기도 짧아야 되고 멀리 있는 애들은 먼 궤도를 천천히 돌아야 되니까 공전주기는 커야 돼요. 뭔 얘기냐? 이거랑 연결해서 보시라고. 공전주기는 기억이 더 짧다라는 걸 데이터로 읽어줄 수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더 안쪽 궤도는 누가 돈다? 그렇지. 안쪽 궤도는 공전주기가 짧아. 왜? 안쪽에서 빠르게 도는데 덜 돌아도 되니까. 기억이 안쪽 궤도. 바깥쪽 궤도는 누구? 니은. 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기억을 안쪽에, 니은을 바깥쪽에, 기억을 안쪽에, 니은을 바깥쪽에 그린 겁니다. 아시겠죠? 처음에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이 얘기는 G1과 G2 그 사이 어딘가에 걸쳐 있어요. 만약에 케플러 법칙을 정확하게 언급을 한다면 G2. 근데 케플러 회전은 G1. 암흑물질, 은하 회전속도 곡선 나오잖아. 그쵸? 그렇다면 공전주기를 통해 안쪽 궤도냐 바깥쪽 궤도냐를 물어보는 거는 과연 G1일까? G2일까? 이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 정도까지 지원해서 물어봐도 괜찮지 않나. 연습하셔야 됩니다. 영상 오늘 밀도 굉장히 있다 그랬어요. 미리 말씀드렸고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니까 여러 번 보시면서 여러분 것으로 다 만드셔야 됩니다. 3번 가겠습니다. 또 목 좀 치고 가야 돼.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가는 두 별 A, B의 위치와 관측자의 방향을 관측자 방향 항상 체크. 전 눈이었다 그러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나는 A, B 중 한 별의 겉보기 등급 변화를 나타낸 건데요. 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해서 나타낸 거다. 당연히 뭘 보고 있는 거라 그랬죠? 뒤쪽에 있는 배경별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이 별이 갑자기 생기면서 얘가 지금 원래 비가 사방팔방으로 내뿜는 빛 중에 원래 우리 눈으로 들어오던 한 가닥 빛이 있을 텐데 그거 외에 것들도 시공간이 휘어서 잡아 끌어가지고 관측자가 인지할 때 더 많은 겉보기 밝기의 증가를 유발하게 된다. 이게 바로 중력 렌즈 현상이었잖아요. 제가 개념 강의할 때는 얘를 고정해놓고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세팅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거잖아요. 그쵸? 상대 속도 개념. 그러니까 지금 요 겉보기 등급은 뭐의 겉보기 등급이요? 이거죠. B의 겉보기 등급이지. 그죠? 잘 봐요. 등급은 밝기에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22.5. 22.1. 뭐야? 숫자가 줄었죠. 그러니까 밝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저라면 이렇게 그림 그립니다. 이렇게 시간에 따른 B의 겉보기 등급 말고 겉보기 밝기. 뭐에? B에. 우리는 얘를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꼽살이 끼니까 얘 때문에 이 녀석 밝기가 밝아지는 거잖아. 자, 다시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를 똑바로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복습시켜 드린 건데 시간에 따라서 겉보기 밝기를 측정하고 있는데 뭘 보고 있다고요? A 아니면 B? B라고. 뒤쪽에 있는 거 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B의 겉보기 밝기 중요해요. B를 보고 있었는데 만약에 A가 없어. 내가 그냥 B 계속 보면서 추적하면서 계속 봐. 그럼 B의 겉보기 밝기는 시간의 감에 따라서 어떻게 돼야 돼요? 별할 게 뭐 있어. 일정하죠. 근데 하필이면 쭉 가는데 거기에 A가 있어서 A가 꼽살을 껴. 아니면 내가 얘만 가만히 있는 별을 보고 있었는데 여기 얘가 와가지고 이렇게 껴. 뭐가 됐든 그 사이에 어떤 중력이 큰 물체가 개입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녀석이 빠져나가야 될 빛을 잡아 끄는 순간 이렇게 올라갔다가 걔가 다시 빠져나갈 때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란색은 지금 오롯이 B의 겉보기 밝기, B의 밝기. 천천히 제가 이거 잘 써야 돼서 그래요. B의 밝기 때문에 그려졌던 그림이죠. B의 밝기, 그죠? B의 밝기가 계속 측정됐을 때는 이렇게 일자였을 거다. 근데 지금 B의 밝기에 얘네들이 점점 올라가는 이유는 뭐죠? 이렇게 점점 올라가서 최대를 찍고 다시 내려온. 이거는 이 기간 동안은 B의 밝기 더하기 A에 의한 중력 렌즈 현상 때문이죠.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A 때문에 빠져나갈 빛들이 들어왔다가 나가서 슝 올라간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체크해 주셔야 될 거는 딱 요 시점이죠. 최대 됐을 때, 최대 밝기일 때
요때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어떤 포인트를 알 수 있죠? 그 B의 기존 밝기를 최대로 밝혀주는 이유는 A가 최대 중력 렌즈 현상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즉 B랑 A가 나란해서 B에서 빠져나가는 빛을 제일 많이 때려 넣어줄 때, 즉 저 피크가 찍힐 때, 그러니까 최대 맥스 지점이 찍힐 때는, 최대 지점이 찍힐 때는 B의 밝기를 최대로 확장시켜주기 때문에 A와 B가 딱 나란한 상황이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말하는 거에서 하나도 거릴 게 없어요. 근데 하필이면 뒤에 보고 있던 별 아니면 앞에 있던 별, 행성이 여기입니다. 꼽살이 낀 녀석이 행성을 달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약간의 피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피크가 생길 수 있어요. 이 피크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생긴 거죠? B별을 앞쪽에 있던 A별이 행성을 달고 있으면이라 그랬어요. A별의 행성인 A별의 행성 스몰 a라고 하겠습니다. 행성 A에 의한 효과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점을 잘라서 물어보면 이 지점 같은 경우는 잘 써야 되는데 딱 이 지점, 이 순간은 B의 밝기 더하기 B의 밝기 기존 밝기 더하기 A의 중력 렌즈 현상, 근데 맥스는 아니지만 약간 빠져나가면서 있었던 A의 중력 렌즈 현상 더하기 행성 A에 의한, 이거는 A를 맞춰드린 이유는 앞에 있던 꼽살이 낀 별에 갖고 있던 행성 A라서 그래요. A에 의한 A의 왜 A라 했어? 의라 해야죠. 중력 렌즈 현상 이 다 있는 지점이 이 부분일 거예요. 됐지? 자, 가보겠습니다. 22.2, 22.1, 21.5, 22.5 계속 줄다가 20.5.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계속 밝기가 이렇게 증가한 거죠. 쭈악 증가합니다. 쭈악 증가해. 최대 밝기. 이때가 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저 그림에서 A, B가 나란한. 얘가 쫙 가서 A, B가 나란해진 그런 상황인 거죠. A, B가 쫙 이렇게 나란해진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랬다가 얘가 다시 등급이 커져. 밝기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머 갑자기 숫자가 한번 주네. 그러니까 밝기가 살짝 올라가는데 잘 그려주셔야 되는 게 20.5랑 20.8 중에 뭐가 더 숫자가 작죠? 20.5가 더 작죠.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얘보다는 덜 올라가야지. 그랬다가 다시 숫자가 커지다가 22.5, 22.5 똑같아져요. 또 내려갔다가 여기서는 이미 22.5니까 여기를 맞춰줘야 되죠. 좌우를 맞춰줘야 됩니다. 여기가 22.5 밝기인데 근데 얘는 이미 내려왔으니까 요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요렇게 됐죠? 직접 그려보셔야 됩니다. 얘네를 중요한 포인트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일정한 시간 간격. 이 그림과 이 그림 사실 똑같은 그림이죠. 똑같은 그림입니다. 여기에 살짝 삐끗 올라온 게 저기 지금 기억 지점에 삐끗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라지 A가 사실은 스몰 A라는 행성을 달고 있는데 나란해진 다음 B가 일로 와서 나란해진 다음에 한 번 더 B를 만들었으니까 최소한 요 라인 쪽 어딘가에 행성 A를 스몰 A를 달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란해진 다음 B가 빠져나가면서 이 B의 밝기를 한 번 더 잡아줘야 되니까, 빠져나간 B의 밝기를 한 번 더 잡아줘야 되니까 행성은 요 궤도 어딘가를 지금 공전하고 있을 때 스몰 A가 얘를 한 번 잡아 끌어서 때려 넣어주는구나.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 다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A, 뒤에 있는 B 보고 있는 거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죠. 미세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해서 별의 밝기는 최대 6배 이상 증가한다. 지금 이 중력 렌즈 현상 같은 경우는 제가 개념 설명할 때 중심 별 A에 의한 거를 중력 렌즈 현상, 이 행성 A에 대한 거를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봐서 이 문제를 약간 질문하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력 렌즈 현상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제가 암흑물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인 개념 단위가 뭐라 그랬죠? 은하 혹은 은하 단이 일으키는 중력 렌즈 현상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별 하나, 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력 렌즈보다는 훨씬 더 힘이 작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사실은 우리가 미세 중력 렌즈라고 봐야 돼요. 그럼 선생님 왜 개념 설명할 때 얘는 그냥 중력 렌즈라고 했고 이 스몰 a는 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으로 했냐? 왜냐면 얘는 미세인데 그러면 스몰 a는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 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상대적인 겁니다. 얘가 중력 렌즈, 얘가 미세 중력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얘네가 일으키고 있는 현상 자체, 이 현상 그 자체가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 밝기로 올라간 20.5와 최소 밝기인 22.5, 이게 밝기가 올라간 등급이 딱 2등급이잖아요. 요 등급 증가 자체가 사실은 별 A에 의한 것이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은하 혹은 은하단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자체를 미세 중력 렌즈 현상으로 보셔도 된다. 별 하나, 행성 하나 정도는. 그쵸? 행성이 이렇게 미세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쵸? 근데 제가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1등급 차는 몇 배 차? 그쵸? 2.5배 밝기 차. 이거 외워주셔야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2등급은 이거에 제곱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6.25배이기 때문에 6배 이상 증가. 정답. 자, 디귿. 중요합니다. 이거 문제 어떻게 푸셨어요? 대답을 해도 못 듣긴 하지만 이거를 푸는 방법을 여쭤보면은 이거 선생님 바로 이렇게 대칭 뭐 이렇게 해서 푸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훌륭하다 생각해요. 훌륭한데 저는 그렇게 푸는 게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수학 푸실 때 수학 객관식에도 뭐 기니디 있잖아요. 그 중에 갑자기 어떤 문제에서 뜬금없이 뭐 A는 뭐 2분의 3보다 크다 뭐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는 되게 쉬운 방법은 뭐냐면 2분의 3을 문제 내에서 만들어내면 돼요. 2분의 3이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크냐 작냐 같냐를 물어볼 거잖아요. 이 문제에서 0.7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처음 해야 될 작업은 0.7의 의미가 뭔지를 찾아줘야 돼요. 기억일 때 뭔가 0.7을 묻고 있잖아요. 기억일 때는 지금 20.8이죠. 얘랑 0.7 차이 나는 데가 어딘지를 찾아봐. 잘 안 보이죠? 숫자들의 나열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봐? 어떻게 하면 돼? 20.8을 기준으로 0.7을 더하거나 빼보면 되죠. 더하면 21.5, 빼면 20.1. 자, 그러면 21.5 있는지 찾아봅시다. 21.5 여기 있네. 20.1은? 20.1? 야 20.5가 최대 밝기인데 얘보다 더 숫자가 떨어질 수는 없죠. 얘는 없어. 그러면은 플러스 21.5랑 뭔가 관련이 있으니까 0.7이라는 걸 내주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고 봐. 21.5, 20.8 최대 밝기인 지점이랑 두 칸씩 떨어져 있죠. 일정한 시간 간격이기 때문에 최대 밝기 이전 등급, 최대 밝기 이후 등급인 기억까지의 시간은 동일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괜히 주는 조건 없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동일한 시간 떨어져 있는데 하나는 20.8, 하나는 21.5. 이 녀석은 정확히 7등급이 높다. 기준으로 동일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이때 밝기는 약간 플러스 0.7등급 높다. 한마디로 조금 어둡다는 거죠. 이때 밝기는 마이너스 0.7등급? 아니다. 헷갈리니까 천천히. 이때 등급은 21.5였나요? 플러스 21.5. 이때 등급은 플러스 20.8 맞나요? 0.7이니까 그치. 제일 많이 실수하셨을 거. 선생님 이거 1.7 아닌가요? 왜? 22.5랑 비교하신 분들. 기본 밝기는 등급이 파란색으로 통일 22.5 플러스.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문제에서 뭘 묻고 있냐면 기억일 때 행성에 의한 겉보기 등급 변화량이에요. 행성에 의한 이거죠. 내가 이 녀석 때문에 변한 걸 비교하고 싶으면 얘랑 비교해야죠. 이것만 비교하고 싶으니까 다른 모든 조건 똑같고 올라온 얘만 비교해야죠. 근데 대부분 문제를 읽고 그냥 쉽게 푸신 분들은 얘랑 비교했을 겁니다. 여기든 간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양쪽은 B의 밝기만 들어온 등급이에요. 이 녀석은 그 B의 밝기에 최대는 아니지만 A의 중력렌즈 현상이 가미된 거에 행성에 의한 중력렌즈 현상까지 가미된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A의 중력렌즈 현상 때문에 올라간 밝기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1.7이나 떨어진 거지. 행성만 고려하면 동일한 A의 중력렌즈 현상을 받는 이 시점, 즉
최대일 때랑 동일한 거리 떨어져서 데칼코마니 대칭일 때랑 비교를 해줘야 올라온 행성만의 중력렌즈 현상을 찾아낼 수 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다시 돌아와서 0.7이 그래서 맞다라는 거죠. 맞죠? 이렇게 틀리면 틀릴 리가 없습니다. 여러 번 풀어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거 뭐 기억 이거 막 대칭적으로 해가지고 풀어야죠. 이 생각을 처음에 한 분들이면 저보다 잘 푸시는 분들이에요. 이거 진짜 그런 분들 계셔. 저는 잘 전달하는 거지 제가 잘 푼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보다 잘 푸는 분들 진짜 널리고 널렸어요. 근데 포인트는 그렇다면은 저는 잘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요. 나 그냥 이거 보여서 풀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좋은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왜냐면 누군가는 해낼 수 있고 누군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 보이면 풀고 안 보이면 못 풀고. 보이던 분들도 수능 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기출문제 분석을 할 때 세워야 되는 가이드라인이 뭐냐면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풀 수 있는 세팅을 만들어 놔야 돼요. 이 숫자가 바로 보이는 시험이 아닐지라도 이 숫자가 담겨있는 의미가 뭐지? 로 시작하는 풀이는 하실 수 있잖아. 여기 등급은 기억일 때 20.8인데 0.7 차이가 나니까 뭔가 물어볼 테니까 이 숫자의 의미가 뭐지? 0.7보다 크고 작은 걸 해가지고 숫자를 찾아보고 얘는 없으니까 21.5에 해당하는 시기가 있네? 그럼 얘는 무슨 의미일까? 보니까 정확히 대칭이지. 왜냐면 일정한 시간 간격이니까 내가 아까 그려둔 그림이랑 같이 보면은 하는 거죠. 사고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세 문제 풀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4번 가겠습니다. 또 한번 목 죽이고. 제가 영상 찍었던 거 중에 제일 천천히 하는 것 같아요. 제일 친절하고 천천히. 원래도 친절했지만 중요합니다. 어느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 T1, T2에서 자료 자체가 어색하지 않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어떤 게 특이하죠? 제가 영상 때도 말했는데 개념 때도 기준이 되는 축이 0이 아니죠. 한마디로 기준이 되는 축이 플러스의 시선 속도를 갖는다는 건 얘네들이 회전을 하잖아요. 접근 후퇴. 중심별이 접근 후퇴. 접근 후퇴 하잖아요. 근데 얘네 자체가 이 시스템 자체가 이 개 자체가 뒤로 가고 있는 거지. 플러스 10의 시선 속도로. 얘네들은 지금 얘네 자체가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그때 말씀드렸는데 개념 강의 잘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얘네들이 시선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질 때 기준축과 만나는 지점이 식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외우세요. 얘네가 나락 갈 때 만나는 나락 갈 때 축에서 만날 때 식현상이 생긴다는 거 그냥 외워놓으시면은 여러분이 다른 문제 풀 때도 정말 편합니다. 지금 왜 그런지 설명 한 번 드릴 거예요. 한 번은 드릴 건데 이제부터는 저 나락 갈 때 만나는 게 식현상이라는 거 설명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뒤 영상부터는 한 번 지금은 드릴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T2 상황에 가까울 텐데 이거 계속했죠. B 밝기 감소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중심별의 반지름의 제곱분의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인데 얘를 쓸 수 있는 조건 우리가 아까 2번에서 봤었죠. 단 행성 전체가 가릴 때 전체가 식현상에 이제 참여할 때라는 거죠. 이거 우리 앞에서 본 이전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비껴치기 당하면은 모든 조건이 똑같아도 즉 중심별의 반지름과 행성의 반지름이 똑같아도 밝기 변화량이 오롯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얘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었냐면 시선 방향과 공정궤도면이 이루는 각 세타까지도 비교시킬 수 있다. 훌륭합니다. 요게 좀 특이하죠. 얘는 뭐냐면 잘 보세요. 한마디로 찬찬히 보면 돼. 겉보기 밝기가 최대였다. 한마디로 식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가 식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별이 있는데 제가 그냥 반시계로 돈다고 쳐볼게요. 애가 딱 지금 요 위치에 있는 거죠. 딱 나 들어간다. 나 들어가. 나 들어간다. 하이 이때잖아요. 그치? 그리고 지금 A 시기 밝기가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막 떨어지기 시작해. 그 말은 애가 하이 하면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밝기가 쭉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요 시점 A가 딱 끝나는 시점은 이게 딱 다 들어온 거죠. 그치? 자 일정하다가 나 들어간다. 하이 들어가면서 밝기 쭉 떨어졌다가 다 들어왔다. 하이 이러면 이제 여기서 가는 동안 일정하죠. 왜? 곰돌이가 다 가리고 있잖아. 얘가 여기서 갑자기 행성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기서 둠시둠시 춤추고 막 돌고 막 생쇼해도 이 밝기는 시간의 감에 따라서 계속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얘가 이 지점부터는 나 나간다. 하이
나가니까 이제 다시 가리는 면적이 사라지니까 다시 밝게 올라가야 되죠. 별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니까. 올라가다가 다 나왔다. 하이 다 나왔다.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 밝기로 됐죠. 영상이니까 똑같은 짓 또 하지 않겠습니다. 돌려보세요. 근데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뭐냐면 디귿. B는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증가하는 거 인정이야. 왜? 여기 시계도 있잖아요. 당연히 얘가 커지면 많이 가리는 거 이거 알고 있습니다. A도 똑같은 조건일 때 별이 크면, 한마디로 아까는 곰돌이였지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면 공전 속도가 똑같다는 가정하에 제가 하면은 들어가서 이 어깨가 훨씬 크니까 저 넓죠? 아까 곰에 비해서 훨씬 더 제 어깨가 들어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간 같은 경우는 행성의 반지름이 커져도 마찬가지로 증가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지원 수준에서도 아셔야 된다. 사실 얘는 G2입니다. 사실 G2야. 왜? 행성의 공전 속도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시선 속도법, 도플러 효과. 어떻게? 최대 시선 속도일 때는 C 곱하기 Z잖아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해가지고 행성의 공전 속도 구할 수 있잖아. 별의 공전 속도를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질량적인 관계로 행성의 공전 속도 구하는 거 과학자들한테 껌이라 그랬어요. 얘를 알아. 그리고 얘가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다 집어넣을 때까지 시간을 관측하면 알아. 그러면 거리 알지? 아니 속도 알지? 시간 알지? 그럼 거리가 나오죠. 즉 거리는 뭐죠? 행성의 지름이죠. 이거 반으로 슬라이스 쳐주면 행성의 반지름 나오죠. 그래서 사실 G2를 보시면 얘를 수식적으로 구해내는 간단한 식이 나와요. 이거 진짜 어렵지도 않아. 근데 지원이 그냥 말도 안 하는 거야. 과연 그럼 얘는 G1인가? G2인가? 질문, 판단은 여러분께. 하지만 지원 수특에 있다는 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도. 여러분이 정량적인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해는 하고 행성의 반지름이 크면 얘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 수식적으로도. 근데 얘도 커질 수 있다는 걸 수식적으로는 몰라도 정성적으로는 알아야 된다. 개념적으로는. 외계 행성의 공통질량 중심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죠. T1 아니고요. T2다. 이거 한 번은 설명드린다 했죠. 잘 봐요. 왜 별이 적색 편이 플러스잖아요. 적색 편이 하다가 마이너스, 청색 편이 할 때 식현상이 일어날 수 있느냐면, 엄밀히 말하면 지금 적색 편이 청색 편이는 축을 기준으로 오개념이 생길까봐 조심해서 0이 있고, 그러니까 개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V, 마이너스 V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식현상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게? 라고 하면 여러분 바로 여기라는 거 찾아야 돼요. 왜? 나락 가다 만나니까. 왜 플러스 시선속도에서 마이너스 시선속도가 될 때 식현상이 나타날 수 있느냐? 잘 봐요. 중심별이 플러스 시선속도면 후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마이너스 시선속도로 바뀌었다라는 건 접근하는 거죠. 그러다가 만나는 지점, 여기가 0인 거잖아. 딱 요 지점. 그렇죠? 인정? 별이 여기 있을 때 행성은 어떻게 되죠? 손잡고 도니까 이 앞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딱 행성 별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전궤도면이 나란해서 딱 가려줄 수만 있다면, 혹은 각도가 작아서 가려줄 수만 있다면 식현상이 탁 생길 수 있는 거죠. 중심별 후퇴 접근 할 때 요 순간에 후퇴할 때 행성 별이 되니까 가려주고 빠져나가는. 그래서 식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는 중심별이 후퇴하다가 접근할 때 만나는 0입니다. 그러니까 나락 갈 때 만나는 0, 나락 갈 때 만나는 0. 여기서도 나락 갈 때 이 축과 만나는 곳.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시선 속도 자체를 봤을 때 적색 편이가 일어나는 구간을 찾아주세요 그러면은 0이고, 적색 편이는 시선 속도가 플러스인 게 정이고, 청색 편이는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인 게 정이기 때문에 기준이 요게 됩니다. 요 축이 0축이. 그러니까 적색 편이가 일어나는 부분은 여기인 거죠. 여기 또 여기. 청색 편이가 일어나는 곳은 여기인 거죠. 아시겠죠? 어쨌든 근데 식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중심축을 기준으로 나락 가다 만난다니까 식현상은 여기.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깔끔하죠. 야, 이거보다 더 설명 어떻게 잘해줘. 됐죠? 훌륭합니다. 답은 5번. 야, 5번 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여러 가지 탐사 방법을 발견한 외계 행성 대기 질량, 공전궤도 방실음, 도플러 효과 직접 표현. 자, 제가 이 문제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 손에 얘를 주어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다 매칭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식현상은 검은 점들 먼저 보세요. 얘네들은 어떤 경향성이 있죠? 를 묻기 전에 경향성을 따져주려면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되죠. 가로축 공전궤도 반지름 1이 당연히 지구입니다. 1AU가 태양부터 지구까지 거리인 거 모르면 문제 못 푼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준. 그리고 Y축은
행성 질량인데 행성 목성 질량이 기준이에요. 지구 질량이 아니고 목성 질량은 지구 질량의 대충 300배인데 몰라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300배 정도기 때문에 지구는 300분의 1이라서 보시면은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그 사이에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서 돼 있습니다. 돼 있어. 쫙. 요 상황에서 시작할게요. 검은색 점들의 날 보겠습니다. 검은색 점들은 어떤 경향이 있죠? 다른 그 어떤 정보에 비해서 공정궤도 반지름이 작고 질량이 좀 큰 편입니다. 자, 검은 점들. X축이 공정궤도 반지름이죠. Y축이 질량이에요. 행성의 질량. 자, 얘가 굉장히 작고 질량이 큰 경향이 있습니다. 얘가 제일 작은 친구는 식현상입니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식현상은 왜 이게 다른 자료들보다 더 작아져야 되냐? 식현상이 잘 일어나려면 일단은 사이즈가 커야 많이 떨어지죠, 밝기가. 그러니까 질량이 커야 돼. 선생님, 질량과 사이즈는 사실 똑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질량은 질량이고 사이즈는 반지름이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일단 일반적으로 행성은 질량이 크면 반지름이 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 가능지대 얘기할 때도 말씀드릴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외계 행성계 탐사에서 약간 저랑 전제 조건을 동의해 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 행성의 질량이 큰 반지름이 크다 그냥 동의 어느 정도 해주셔야 돼. 생명 가능지대에 대해서 중심별은 주기혈성이다 어느 정도 동의해 주셔야 돼. 나중에 얘기합시다. 여기서 질량이 거의 여러분들 그냥 반지름으로 봐도 큰 오차가 없다라고 동의를 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당연히 질량과 반지름 달라요. 밀도 고려해줘야 되는 거 알아요. 저 그 정도로 멍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러니까 식현상이 유리하려면 질량이 커야 돼. 왜냐면 많이 가려야 되거든. 많이 가려야지. 많이 가려야 밝기가 많이 떨어지니까. 공정궤도 반지름은 작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제가 아까 케플러 3법칙, 케플러 회전 말씀드렸죠. 안쪽 궤도를 돌아야 더 빠르게 돌면서 주기가 짧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가 짧아야 잘 보일 수 있다 그랬죠. 예를 들면 주기가 80년이래. 그럼 한 번 식현상 일어나고 다음이 80년 뒤에 나타난다니까?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8일이어봐. 8일에 한 번씩 계속 그 중감이 있어. 명확하게 식현상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현상은 다른 그 친구 어떤 자료들보다 주기가 압도적으로 짧고 이게 포인트야. 질량은 당연히 크면 클수록 좋죠. 주기가 짧은 경향이 있다. 오케이. 검은 점 끝났고 하얀 점 보겠습니다. 아이씨 애매하죠. 왜냐면은 일단 질량이 크긴 한데 공정궤도 반지름으로 알아내기 참 어렵지. 애매하면 넘어가. 자, 세모 보겠습니다. 세모도 사실 좀 알기 어렵긴 하다. X 먼저 보겠습니다. 극단으로 가서 X는 어떤 특징이냐면 굉장히 일단은 데이터 해석만 해보면 공정궤도 반지름은 굉장히 어떻죠? 크고 그리고 질량은 당연히 크고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추가적으로 관측된 데이터 개수가 적다. 개수가 적음. 자, 가장 외계 행성계 탐사법에서 가장 잘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 뭐죠? 그치, 직접 촬영. 이게 바로 직접 관측입니다. 직접 관측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X 체크되어 있는 게 다 6개밖에 없죠. 제일 데이터 수가 적은 게 직접 관측입니다. 직접 관측은 어렵다.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직접 관측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적외선 파장 활용한다. 두 번째, 중심별은 강하니까 얘를 가려준다. 중심별을 가린다.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더 좀 추가적으로 알아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세 번째, 어떤 경향이 있죠? 지금 질량 큰 거는 동의, 질량이 커져야 즉 사이즈가 커져야 당연히 잘 보이겠지. 모든 기법이 질량은 다 클수록 유리합니다. 근데 왜 공정궤도 반지름 좀 크면 좋냐? 한마디 적어놓을게요. 중심별로부터 한마디로 어떻다는 거예요? 로부터 멀리 있으면 좋다. 왜? 중심별을 가리는데 중심별을 가림에도 불구하고 얘가 중심별로부터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얘를 가려도 눈뽕 당해. 그쵸? 얘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 얘를 가렸을 때 눈뽕 막았을 때 보인다는 거지. 그쵸? 얘가 너무 중심별이 밝은데 얘를 아무리 잘 가려도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으면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별로부터 멀수록 유리하다. 적어놓으셔야 됩니다. 꼭. 네 번째, 또 중심별로부터 멀지만 시스템 자체는 가까이. 무슨 말이냐? 중심별로부터 행성이 멀어야 돼. 그래야 얘를 가렸을 때 눈뽕 안 나가고 볼 수 있어. 근데 이 시스템 자체는 우리한테 가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직접 볼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별이 있고 행성이 있는데 행성 플래닛 P라고 할게요. 얘가 여기 너무 가까이 있으면 코로나 관측법 이랬잖아요. 얘를 가린다 손 치더라도 얘의 밝기 때문에 묻혀서 얘가 안 보여. 눈뽕 당해. 좀 멀어야 돼. 이거는 멀어야 돼. 근데 이거 자체는 우리 눈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 그래 직접 볼 거 아니야.
이렇게 멀면은 가려도 얘가 너무 안 보인다는 거죠. 두 개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은 다시 한번 세모랑 하얀 동그라미만 지금 교통 정리가 안 됐죠. 그리고 우리가 안 쓴 게 도플러 효과랑 미세 중력 렌즈인데, 미세 중력 렌즈랑 도플러 효과 중에 지금 이게 도플러 효과가 압도적으로 지금 관측된 데이터 수가 많죠. 그치? 미세 중력 렌즈는 뭐라 그랬어요? 일회성인 거라 그랬어. 내가 배경보를 보고 있는데 그 앞에 하필이면 꼽사리가 꺼주는 친구가 있어야 쓸 수 있는 일회성인 방법이잖아요. 그러면은 도플러 효과랑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중에 데이터 개수는 누가 더 많을까? 당연히 도플러 효과. 일회성인 미세 중력 렌즈는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통 정리가 끝납니다. 색칠 안 된 동그라미가, 그리고 색칠된 세모가 있는데 얘가 데이터 수가 적고, 물론 얘가 제일 적습니다만 직접 관측이 얘가 얘에 비해서는 많다. 이렇게 두 개 비교했을 때. 그래서 얘는 일회적인 방법을 쓴 미세 중력 렌즈, 얘는 도플러 효과. 사실 도플러 효과는 제일 싱거운 친구인 것 같아요. 별다른 특징이 없어. 그냥 쓰면 되니까, 시선관측법해서. 근데 나머지는 각각의 특징이 다 있죠. 식현상 제일 짧은 친구, 개수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보시면 알겠죠. 개수 제일 적은 거 직접 관측. 그렇게 해서 남은 두 개 중에 데이터 개수 더 작은 거 미세 중력, 나머지 하나 도플러. 다 가려놔도 찾을 수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사실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문제는 풀면 되는데, 행성의 밀도가 같다면 일단 문제 다 읽어봐야죠. 뭐뭐고, 그 다음에 중심변화, 주기율성, 이런 정보 괜히 주는 게 아니겠죠. 행성의 밀도가 같다면 했습니다. 식현상에 의한 공도는 중심별의 밝기 감소율은 기억과 니은 비교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 개 비교하고 있는데, 행성 질량이 지금 누가 더 크죠? 행성 질량은 기억과 니은 중에 기억이 더 큽니다. 11이니까 얘가 10이에요. 근데 밀도가 같대. 근데 질량은 크대. 그러면 당연히 반지름도 얘가 큰 거죠. 밀도가 같으니까. 봐봐,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일단 일반적으로 밀도 같다라 그냥 가정을 해도 괜찮다. 그럼 당연히 사이즈가 큰 기억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많이 가리겠죠. 중심별로부터 행성과의 공동관계가 거리는 기억이 더 멀다. 기억과 디귿 비교하고 있는데, 행성의 질량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공정궤도 반지름이 기억이 디귿보다 훨씬 작죠. 그러면 애가 더 달라붙어서 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기억이 더 가깝게 도니까 공통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는 가까울 수밖에 없지. 지구로부터 행성 사이의 평균 거리는 그러니까 비의 방법. 지금 매칭을 안 했는데 뭐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죠. 지금 문제상 A는 뭐죠? 문제상 A가 하얀 점이니까 이게 A고, 즉 도플러 효과. B가 X죠. 직접 관측. 그러면은 직접 관측으로 형성된 친구들이 이게 아까 말한 거예요. 지구로부터 행성들까지 평균 거리. 우리로부터 저기까지 거리니까 시스템 자체의 거리 말한 거죠. 얘는 가까워야 된다. 그게 바로 직접 관측. 오케이? 이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아.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툭툭툭툭 나온다. 이제부터 이 자료 문제 등장하면은 이 영상 봤다 가정하고 그냥 툭툭툭툭 풀겠습니다. 아시겠죠? 가죠. 6번 신박합니다. 디귿 때문에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가보도록 하죠. 가장 가까이 있는 프록시마가 그냥 가깝다는 뜻이죠. 프록시마. 네. 외경성의 모습, 그리고 프록시마 B의 물리량. 자, 이거 비문학인데 프록시마는 별이고 프록시마 B는 행성입니다. 문제 잘 읽으세요. 프록시마 B의 물리량, 즉 행성의 물리량이에요. 별이 아니고. 질량을 지구 1, 반지름 지구 1이라고 기준으로 뒀을 때 지구랑 질량 비슷해, 반지름 비슷해. 질량과 반지름 알 수 있는 거 밀도죠. 밀도에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의 정의니까 질량 놓고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구형의 흑체로 가정해도 괜찮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계산이 된다. 해보시면 사실은 질량 해볼 필요도 없지. 질량과 반지름 비슷한데 뭐 밀도도 지구랑 비슷하겠죠. 그죠? 즉 무슨 행성? 암석형 행성. 수금지화 같은 거. 목성형 행성은 기체형 행성. 목토천해. 궤도 반지름이 1AU는 태양부터 지구 사이 거리인데 0.05. 태양부터 지구 사이 거리 5%밖에 안 되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 그러니까 지금 요 거리는 굉장히 가깝다는 거죠. 0.05AU밖에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가능지 돼 있다? 그럼 여기 박혀 있는 친구는 뭐다? 굉장히 광도가 작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가능지대 문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전제 조건을 까는 건 가운데 있는 친구는 가운데 있는 별은 주결성이라고 그냥 대충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도가 작기 때문에 얘는 그냥 L, R, T 질량 다 작다라고 봐도 괜찮다라는 거죠. 뭐만 빼고 수명만 길다. 그냥 전제로 까는 거예요. 근데 공전 주기를 갑자기 줬네. 뭐야? 일단 넘어가. 광도는 프록시마가 작다. 그죠? 아까 작다 그랬고. 그러니까 그 생명가능지대가 굉장히 안쪽에 있겠죠. 그럼 지구랑 비교해서 생명가능지대는 굉장히 가깝고 또 머물러 볼 것 같아요. 그치? 폭은 어떨까? 폭은 당연히 또 지구보다도 작을 수밖에 없다. 중심적 광도가 작으면 가까이 당겨지고 폭 줄고, 중심적 광도 커지면 멀리 밀려나고 폭 늘고. 프록시마 B는 기체 성분? 아니, 밀도가 지구랑 비슷해. 지금 무슨 행성? 암석형 행성. 기체 성분 아니고 암석. 땡. 아니 갑자기 행성의 자전주기를 물어봐. 자, 아까 말씀드렸죠. 3번 풀 때, 3번 디귿 풀 때 여러분이 뭔지 모르겠는 게 안 보이면 걔가 왜 등장했는지를 고민해봐야 돼. 안 쓴 조건과 함께. 행성의 자전주기가 등장했는데 유일하게 안 쓴 조건이 공전주기예요. 잘 생각해봐요. 3초 동안. 자전주기, 공전주기. 내가 배운 범위 내에 자전주기, 공전주기 제가 언급했던 게 뭐밖에 없죠. 동주기 자전. 지구랑 다른 동주기 자전한다. 왜냐? 지구가 자기 궤도 내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못해요. 지구랑 달 위치, 걔네만 봤을 때. 동주기 자전은 언제 생기냐면 중심 천체가 회전하는 천체에 비해서 그 궤도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못할 때, 제가 영상 중에 하나 있었죠. 학생이 멱살 잡고 있는 거. 그 멱살 잡힌 것 마냥 아무것도 못하고, 재우 안녕?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동주기 자전 말은 이 영상 보고 오세요. 디테일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 영상 보시면은 동주기 자전에 대한 설명 칼같이 하니까.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만 기억하시라는 거. 동주기 자전은 동주기, 같은 주기라잖아. 뭐랑? 공전주기랑 자전주기 같은 식으로 운전하는 친구들을 동주기 자전이라 하는데, 그게 언제 생기냐면 중심별의 질량, 즉 중심 천체의 질량이 작아서, 너무 작아서 도는 친구한테 멱살 잡고 끌려다니면 동주기 자전이 돼요. 그게 왠지 모르겠으면 영상 보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 친구는 생명가능지대가 0.05AU밖에 안 될 정도로 질량이 작은 천체이기 때문에 자전주기가 대충 공전주기랑 비슷할 거라는 거지. 11.21과 정확히 어떨지 모르지만 최소한 유사할 거라는 거지. 근데 지구는 자전주기가 며칠이죠? 1일. 여러분 24시간 한 바퀴 돌잖아요. 어쨌든 얘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 땡. 답은 1번. 신박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생명가능지대가 너무 안쪽에 달라붙어 있는 시스템인 것 같다. 그럼 동주기 자전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약간 긴장하셔라. 좋아요. 두 문제 남았습니다. 7번. 7번 자체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툭툭 풀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문제도 풀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잘 봐요. 아니, 바로 말 안 할래. 이 문제 보시고 가나 자료에서 문제 푸는 데는 사실 지장이 안 됩니다만, 그래서 사실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거겠죠. 어떤 게 좀 실수하기 딱 좋을까? 3초 드릴게요. 난 이게 보였다. 새로운 그래프 뭐라 그랬죠? 제가 항상 X축, Y축 단위 보시라고 했지. X축 공전주기 1, X, 그리고 Y축이 중심별 질량, 궤도 이중률. 얘네는 좀 다르지만 얘네는 똑같은 거. 근데 잘 봐요. 이거 못 본 사람. 축척이 다르죠. 이게 본인이 지금 안 보였다.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제 지금 처음 보였다. 이 축척 다른 게. 그럼 여러분 여기다 별표 한 500개 쳐놓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왜냐? 여러분은 지구과학 1에서 본인이 주장하기로는 실수 때문에 성적이 안 나왔어요 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무조건 실력이다라고 얘기하는 실수. 그래프 축 잘 보는 연습. 이게 안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자마자 이거 축이 다른데? 근데 문제 풀 때는 풀어보신 분들 알 텐데 전혀 문제 풀 때는 지장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안 보였다? 여러분은 지구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 공부 혹은 수학 공부하실 때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나 축척도 잘 보는 연습 해야겠구나. 별표 막 한 500개씩 적어놓으세요. 아시겠죠? 문제는 쉽습니다. 문제는. 그리고 이 축척이 다른 게 문제를 푸는데 어떤 문제가 되지는 것도 전혀 아닌데 잘 보도록 하죠. 공전주기, 중심별의 질량 이렇게 있는데, 이 어떤 처음 본 데이터에서 가로축, 세로축 단위 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안 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아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되잖아. 그러면은 아는 거 태양 1. 공전주기, 이 주변에 돌고 있는 행성 중에 우리는 그죠? 365일.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가 대충 요쯤 있는 데이터구나. 궤도 이중률, 우리는 거의 0에 근접해요. 그죠? 그리고 공전주기 대충 얼마? 365일 10과
100보다는 크고 1000보다는 작은 한 요 정도. 요 정도면 뭐 지구가 있겠구나. 찍어놓고 가면 조금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죠? 네. 외계 행성은 분광형이 G형인 별 주위에서 자, 분광형은 뭘 말하는 거죠? 표면 온도. O형인 별 하면 표면 온도 높은 거, G형은 표면 온도 낮은 거. 거의 태양과 유사한 거. 거의 태양. 얘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질량을 얹은 정보일까요? 이심률을 얹은 정보일까요? 여러분, 표면 온도랑 이심률 얘기 우리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자료가 아니고 이 자료를 봐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죠. 중심별, 이 친구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주계열성이라고 그냥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커지네. 그러니까 L, R, T 질량 다 커지고 수명만 반대 써놓고 시작하는 거지. 치트키잖아, 치트키. 그래서 O형인 별은 예를 들면 뭐 정확한 질량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질량이 큰 거지. 예를 들면 뭐 이 정도 잡으셔. O형이 여긴 거지. G형은 태양이잖아요. 딱 여기지, G형. 자, 찍어놓은 점들의 개수 어디가 많습니까? G형. 끝났네. 그래서 G형별 주변 맞고. 행성의 공전주기가 길수록 이 문제 푸는 데 필요 없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전주기가 길다라는 건 안쪽 궤도를 돈다, 바깥쪽 궤도를 돈다. 바깥쪽에서 느린데 많이 돌아야 돼서 바깥쪽 궤도를 돈다. 그래서 공전주기가 길다. 어쨌든 공전주기가 길수록이니까 X축이 증가할수록이죠. 근데 공전궤도 1에 가까운, 이건 이심률 봐야 되니까 이번에는 나자를 보셔야 됩니다. 길어지는데 1에 가까운 행성이라는 건 이심률이 0에 가까운 거라 했잖아요. 여기에 찍혀있는 점들보다 지금 퍼져나가면서 점점 이심률 큰 애들이 많이 찍히고 있죠. X축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히려 1에 가까운 행성의 비율은 줄어드는 거죠. 가행성계에서 물이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이건 전제 조건이에요. 그냥 한번 줘본 거야. 여기 찍어놓은 모든 점들이 있는 이 행성들에서 다 H2O가 존재한다면 액체 상태로 존재할 것 같아? 자, 확실한 거,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건 뭐죠? 지구는 생명 가능지대야. 그죠? 지구는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보다 안쪽 궤도는 어떤 상태로 존재할까요? 그치. 아싸리 뜨겁잖아. 중심별에 가까워서. 너무 가까워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온도가 높아. 얘보다 넘어가면 온도가 낮아. 그러니까 이 안쪽 궤도는 수증기, 기체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을 거고, 여기 생명 가능지대는 지구 부근은 액체, 뒤쪽은 고체, 얼음으로 존재하겠죠. 근데 여기 보세요. 압도적으로 많은 개수가 찍혀 있는데 여기는 액체로 존재하기 어렵다. 땡. 좋습니다. 7번 자체가 어렵다기보단 7번에서 가나 자료의 축척이 다른 걸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다면 조심하셔야 된다. 마지막 8번 가겠습니다. 답 체크했네. 근데 뭐 안 체크해도 되는데. 어느 주기열성? 치트키죠. 하나 커지면 다 커져. LRT 질량 뭐 다 커지고 수명만 반대. 뭐 시간에 따른 생명 가능지대 변화. 주기열 단계에 머무는 시간 T0부터 T1. 행성 1, 행성 B, 행성 C가 있고 생명 가능지대가 이렇게 있는데 생명 가능지대가 지금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행성 A는 지금 T0일 때 생명 가능지대 맞아요. 그죠? 이만큼이니까. B 맞아요. C는 바깥으로 밀려났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에요. 물이 있다면 무슨 상태로 존재할까요? 바깥이니까 온도가 좀 낮아서 그치, 고체. T2로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T2로 바뀌었어요. 뒤로 애가 지금 밀려났죠. T2로 밀려났어. 그 말은 중심별의 광도는 증가했고 생명 가능지대의 폭은 증가하다. 왜냐면 뒤로 밀려났으니까. 그러니까 모닥불로부터 벌어진 거겠죠. 행성은 이제 T1 생명 가능지대가 안 됐어요. 왜냐면은 이 바깥쪽이니까. T1은 그러면은 만약에 액체 상태 물이 있다면 증발을 해서 기화 상태로 있겠죠. B1은 여전히. C는 이제 들어왔지. 생명 가능지대 폭은 T0일 때보다 T0일 때가 넓지 않고 뒤로 밀려났기 때문에 밀려난 T1이 중심별 광도는 더 크고 폭도 더 넓다. 주기열 단계에서 머무는 동안 광도 S가 일정히 유지된다? 아니. 광도가 증가했잖아. 생명 가능지대, 행성이 생명 가능지대 머무는 기간 동안 B가 가장 길다. 왜냐면은 B는 혼자 유일하게 T0, T1 다 있었거든. 자,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만 물음표가 하나 등장하죠. 주기열 단계일 때 태양의 광도가 증가할 수 주기열성일 때 광도가 증가할 수 있나요? 네,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기열성이 뭐죠? 중심핵, 수소핵융합반. 중심핵에서 수소핵융합반. 그래서 무슨 상태? 정력합 평형. 그게 뭐죠? 중력과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 그래서 굉장히 안정한 상태. 그래서 크기가 좀 일정한 상태. 인생의 약 90%를 보내는 상태. 설명드렸지. 하지만 제가 단 한 번도 주기열성일 때 태양의 광도가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말 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증가하거든요. 선생님, 그럼 그거 외워야 되나요? 첫 번째, 그거에 대한 대답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이 문제는 지금 제가 일부러 모른 척하고 푼 거예요. 얘가 광도가 주기열 단계일 때 별의 광도가 증가한다라는 걸 몰라도 데이터 해석으로 문제 푸는데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 선생님 그러면 실제로 주기율성이 광도가 증가합니까? 그걸 알고 있어야 되나요?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보여드리면 되지. 자, 자이스토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자료. 이거 기출에 뻔하게 나오는 자료인데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는 근데 참고하실 분들은 뭐 16년 3월 교육청 1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자료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는 어떤 자료냐면 시간에 따른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뭐에? 생명가능지대에. 보시면 태양의 수명은 우리 몇 살이죠? 몇 살? 100억 살. 그러니까 지금 100억 살까지 그려놓은 거고. 근데 현재 우리 나이는 몇 살? 약 50억 살. 태양의 그러면은 100억 살 중에 주기율성에서 거의 모든 별들이 인생의 90%를 보낸다 했잖아요. 그럼 그냥 쿨하게 당연히 오차가 있겠지만은 5살부터 5억 살부터 95억 살까지를 주기율성이라고 합시다. 왜? 앞에 0살부터 5억 살까지는 원시별에서 넘어와야 되잖아. 그리고 95억 살부터 100억 살까지는 거성됐다가 행성 성운돼서 외부 날렸다가 그 다음에 백세 개성도 했다가 여기 죽는 과정도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쿨하게 앞에 5 자르고 뒤에 5 잘라. 그래서 5억 살부터 95억 살까지는 주기율성이라고 쳐봅시다. 괜찮죠? 동의하시죠? 그때 생명가능지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태양의 생명가능지대가 뒤로 밀려나면서 폭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기간 동안 태양도 주기열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광도가 커지고 있다는 걸 뭐 제가 굳이 전공적인 디테일 설명할 필요 하나도 없이 기출 자료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선생님 그럼 왜요? 아 그건 그냥 데이터 해석인 거잖아. 왜요? 왜요가 궁금해? 왜요가 궁금하셔? 우리 카페 가입하세요. 커뮤니티 카페 링크 있습니다. 카페에 아주 훌륭합니다. 제 카페를 만들면서 생각했던 어떤 선순환이 이런 건데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주기율 단계에서 별의 광도 증가하냐 물어봤었는데 여기에 자고 싶어요 님이라는 분이 이 한국 천문연의 아티클을 긁어가다 드렸어요. 여기 보여드릴게. 주기율 단계 뭐 드르륵 한번 읽어보세요. 멈춰놓고. 근데 별의 내부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별이 조금씩 커지며 사실은 사이즈가 크게 일정하다 했지만은 걔도 커질 수 있구나. 표면에 이런 에너지도 커질 수 있구나. 광도가 조금씩 커질 수 있구나. 사실 저도 엄밀히 말하면은 사이즈가 크게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틀린 말이긴 한데 지원 수준에서 그거를 저 임용고시 공부하고 전공 공부 다 해봤어요.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들어가면 뭐야 아니 선생님 주기율 단계 안정하다면서요. 그게 뭐 근데 갑자기 왜 사이즈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을 하시죠? 할까봐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알아야 된다는 걸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나쁠 건 없죠. 근데 일단은 우리 이렇게 동일하자고. 일단은 주기율성은 안정하고 크기도 일정하고 광도도 일정하다고 봐도 되는데 근데 일단 봐도 안 보면 안 되긴 하지.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별다른 조건 안 쓰면 별다른 이런 데이터 없으면 일정하다, 안정하다 라고 보자고요. 하지만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알고 있던 배경 지식과 데이터가 상충을 하면은 데이터를 믿어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와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은 굉장히 뿌듯하네요. 이 영상 정말 알찬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올해 기말고사, 그러니까 고2 대상으로 여러분 보시면서도 보셔야 되고 내년에도 언제든 돌아와서 여러분들 것도 만드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이바이. 하이 뿅.